손흥민은 언제나 월드 클래스, 그리고 아마 우리는 그가 MLS로 간 것을 다행이라고 느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국 카탈루냐 특유의 억양이 영국의 스튜디오 한가운데서 울렸다.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대서양 양쪽을 들끓게 만든 논쟁의 한복판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한 문장이었다. 펩 과르디올라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간 철벽 같은 수비 블록을 쌓아 올린 인물 이 스스로도 숱하게 겪어온 예외를 담담히 꺼냈다. 손흥민. 그가 고른 다행이라는 단어는 반쯤 농담 같으면서도 반쯤 진심이었다. 만약 손이 아직 잉글랜드 터치라인에 서 있었다면 에티하드 회의실에서 설계된 수많은 프레싱 플랜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을 테니까. 스튜디오가 잠깐 굳어졌고 곧 종이 넘기는 소리와 함께 뒤편 LED 스크린에는 방금 막을 내린 시티파크 경기의 하이라이트 컷들이 연달아 교차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LAFC는 차갑게, 단호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3-0 승리를 완성했다. 손흥민은 본능과 계산이 엮인 멀티골로 밤을 마감했고 데니스 부앙가는 시즌 23호 골을 보탰으며 위고 요리스는 3차례 깔끔한 선방으로 골문을 잠갔다. LAFC의 4연승은 순풍을 만난 도처럼 팽팽해졌고 세인트루이스는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했다. 선언보다 더 진실한 것은 숫자다. LAFC는 최근 8경기 15골,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밤에 손은 MLS의 새로운 경계선을 그었다. 잘하는 이들이 더 잘하는 한 사람을 올려다보는 층위. LA타임스는 손의 멀티골과 부앙가의 시즌 23호, 요리스의 3회 선방을 보도했고 지역 매체 퍼스트 얼러트는 세인트루이스의 플레이오프 탈락을 전했으며 CBS 로스앤젤레스는 경기 전반을 요약했다. 진행자가 방금 손이 MLS로 갔기에 다행이라 하셨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자 펩은 웃으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다. 카메라를 꿰뚫어보듯 시선을 곧게 세운 채 보이지 않는 전술의 층위를 벗겨내듯 말한다. 나는 전술적 의미에서 다행이라고 말한 겁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손을 완벽히 대비할 수 없습니다. 모든 팀이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그가 한 박자 튀어나가고 반대 발로 공을 옮기고 슛각이 가느다란 대각선으로 줄어든 다음 쓱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맨시티와 토트넘의 수많은 전투를 지켜본 이들이라면 왜 펩이 그렇게 말하는지 잘 안다. 그는 우승 레이스 한가운데서 손이 뒷공간으로 파고들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 있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오늘 밤 펩의 평가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다. 손의 공식 밖의 축구에 대한 기념비 같은 인정이다. 손이 우승 경쟁 당시 뒷공간으로 빠져나갈 때 느꼈던 감정을 펩이 언급했다는 사실은 2024년 5월 영국 매체에 기록돼 있다. 그러나 펩은 향수의 저주로 스튜디오에 온 게 아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현재를 똑바로 응시한다. MLS의 손은 휴양 모드가 아닙니다. 언제 멈추고, 언제 치고 나가고, 언제 하프 스페이스로 꺾고, 언제 측면으로 밀어 센터백을 끌어내야 하는지 그 의사결정 속도가 어느 리그든 탐낼 수준입니다. 그런 유형의 선수에게 무대는 배경일 뿐이에요. 그는 자신의 퀄리티를 스스로 들고 다닙니다. 단정하고 담담한 문장들이지만 압축된 무게는 스튜디오 전체의 논평을 잠시 숨죽이게 만들었다. 이 대목부터 이야기는 미주리의 3-0을 넘어선다. 전 세계적 대화로 확장된다. 유럽 최정상 감독들조차 시간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보는 선수를 MLS는 얼마나 오래 붙잡을 수 있을까? 프리미어리그가 부른다면 손은 돌아올까요? 진행자가 대중의 궁금증을 정면으로 던졌다. 펩은 어깨를 으쓱했다. 영입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축구만 말해요. 그런 재능은 어디서든 경기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잉글랜드에서 매주 그 악몽을 한번 덜 겪게 돼서 저는 기쁩니다. 객석에 웃음이 번졌다. 유머로 착지한 마지막 한 줄은 오히려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했다. 과르디올라에게 손은 여전히 월드 클래스에 살아있는 정이다. 그렇다면 유럽의 논쟁은 활짝 열린다. LAFC가 질주를 이어가고 손이 이 페이스로 MLS를 계속 밝힌다면 소위 유럽의 소명이 그를 다시 부르는 날이 올까? 대서양 건너 LA 다운타운의 LED가 스포츠 채널 스튜디오 유리창에 반사되는 곳에서는 SunXBOUGA 라는 문구가 MLS의 새로운 모티프로 반짝인다. 단지 득점 때문이 아니다. 전례 없는 듀오가 함께 골을 터뜨린 연속 경기 기록을 역대급으로 끌어올리며 MLS의 새 기록이 LAFC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신쌍검은 두 번째 터치부터 상대 수비의 박자를 흐트러뜨린다. 손이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겨드랑이로 미끄러지듯 스며들고 부앙가는 수직축을 넓히는 낚싯바늘처럼 벌려놓는다. 그 순간 교과서처럼 아름답던 프레싱 모델은 일그러지기 시작한다. MLS는 손 부앙가 콤비가 동반 득점 연속 행진으로 기록서에 올라섰다고 확인했고 LA타임스는 세인트루이스의 밤에 부앙가가 시즌 23호를 넣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펩의 발언 반쯤 가볍고 반쯤 묵직한 그 말이 정확히 진동의 한복판을 건드린다. 불과 24시간 사이 미국 언론은 층층이 찬사를 덧칠했다. 손의 멀티골, CITYSC를 침묵시키다. LAFC, 4연승, 부앙가의 시즌 23호. LA의 심야 편집국은 두 골 장면을 반복 재생한다. 하나는 아치를 그리듯 휘어들어간 드리블, 하나는 그림 그리듯 꽂힌 마무리.
자막 아래로 진동하는 질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손은 MLS에 주재하며 리그의 단계 자체를 끌어올릴 것인가? 아니면 유럽의 가장 가혹한 빗바람 속으로 다시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것인가? 핵심 보도 CBS 로스앤젤레스와 LA 타임스는 손의 멀티골과 3영 스코어를 확인했고 미주리 지역 방송은 세인트루이스의 플레이오프 탈락을 전했으며 MLS 캄은 손 부안과 콤비의 기록 등재를 기록했다. 스튜디오에서 펩은 자신이 태생적으로 말하도록 되어 있는 언어 기술을 계속 벗겨낸다. 그는 손이 서 있는 듯 서 있지 않고 뛰는 듯 뛰지 않는 장면을 가리키며 말한다. 발을 보세요. 잔디 위에서 결코 죽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작은 스텝에 의미가 있고 수비수의 발목을 감싸 흐르듯 움직입니다. 스퍼스에서 그는 그걸 오랜 세월 해왔고 MLS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단지 지금은 결정을 더 일찍 내릴 공간이 하나 더 있을 뿐이죠. 어떤 이는 그것을 예고 없는 바디 페인트, 비주발로 미세하게 공을 모아 가짜 각을 여는 스텝, 스탠스 체인지 뒤 폭발적인 가속이라 이름 붙인다. 다수 배치 수비라도 손 앞에서는 늘 반 박자 넣는 이유다. 그리고 발끝에서 슛이 시작되는 순간 안다와 막지 못한다 사이에 지평선 같은 간극이 생긴다. 감독은 보드에 화살표를 그릴 수 있지만 손 같은 선수는 발끝으로 그 지평선을 새로 그린다. 전술의 지도와 함께 감정의 지도도 겹쳐진다. 로스앤젤레스가 터지고 서울이 터졌다. 런던은 폭풍 전 빗방울 소리처럼 웅성거린다. 거기엔 노스런던의 손흥민이라는 기억이 결코 과거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별의 날 그는 울었다. 완벽한 순간 이었다고 스스로 말하며 10년의 스퍼스 발자취를 2025년 8월 초 아시아 투어에서 마무리했다. 세계 축구의 질서는 자리를 바꾸지만 그 감정의 맥은 건재하다. 그리고 오늘 밤 승패의 냉정한 사고방식을 상징하는 과르디올라가 손이 MLS에 있어 다행이라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이성의 지지대를 얻는다. 어떤 리그가 도약하려면 때로는 한 슈퍼스타가 익숙한 경로를 비틀며 먼저 걸어야 한다는 사실 말이다. 손의 스퍼스 작별 장면은 2025년 8월 3일 ESPN이 전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환하게 웃었다. 그는 우리에게 에너지와 자신감을 줍니다. 드레싱룸 냄새가 진하게 밴 짧지만 무게 있는 한 줄. 포지셔닝 드릴과 댄보드가 한순간 음악처럼 매끄러워지는 때가 있다. 멜로디가 울리기도 전에 이미 악보를 이해하는 지휘자가 당신 곁에 있을 때다. 요즘 LAFC는 습관처럼 골을 넣고 놀이처럼 프레싱하며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상태 전환을 너무 빨리 해내 카메라조차 따라가기 버거워한다. MLS가 리그 전체의 전술적 깊이라는 면에서 아직 유럽과 간극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결정이 갈리는 상층부 마지막 10%의 차이에서는 손이 10년의 정상 경험과 직관으로 그 차이를 꽉 채우고 있다. ASUSA는 체론돌로가 손이 자신감과 에너지를 가져왔다고 칭찬했으며 그의 합류 후 팀의 폭발적 지표를 함께 전했다. 그리고 군중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독일에서는 도르트문트를 외치던 커뮤니티가 펩의 오래된 강박 고백에 소름을 인정한다. 잉글랜드에서는 토트넘과 리버풀 팬들이 논쟁한다. 만약 당시 클럽이 손을 데려왔다면 우승의 색깔이 달라졌을까? 미국에서는 반으로 갈린다. 한쪽은 MLS가 세계적 아이콘을 품은 사실에 취해 있고 다른 한쪽은 조심스레 묻는다. 유럽이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하지? 아시아에서는 부엌의 차탁 위 대화가 평소보다 10분 길어진다. 얘야, 오늘 밤도 손이 두 골이란다. 이전 지구적 흡인력이 왜 펩의 한마디가 인터넷을 불태울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의 권위 때문만이 아니라 다수가 느끼되 끝내 말로 다 담지 못했던 것을 정확히 건드렸기 때문이다. 반전은 열린 결말의 지점에서 찾아온다. 진행자가 정리한다. MLS가 무대라면 손은 주연입니다. 펩이 미소 짓는다. 나는 그냥 표를 사는 관객일 뿐이에요. 농담 아래 또 다른 은유가 깔린다. 세계 축구의 관객 심지어 과르디올라 같은 천재들까지 은손의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사는 사람들이다. 다음 막이 어느 무대에서 오를지는 관객이 결정한다. 세인트루이스의 밤이 확인해준 전제는 작지만 분명하다. 언론이 다투는 동안 손은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만든다. 뛰고 선택하고 쏘고 넣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아름다움 중 하나를 고르라 남긴다. 새 대륙을 정복하는 아름다움이냐, 유럽으로의 회고라는 아름다움이냐. 어젯밤 미국 축구는 세계에 상기시켰다. 그들은 마케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스타가 공연해도 색이 바래지지 않을 만큼 밝은 무대를 가지고 있다고. 동시에 유럽은 역으로 일깨운다. 펩의 목소리를 통해 손 같은 존재 적고 드물고 귀한 든 전 세계가 다투는 자원이라는 사실을. 챔피언스리그의 정상을 여러 번 제패한 감독이 어디서든 그는 월드 클래스라고 말하는 순간 전화와 초청장, 글로벌 스포츠 프로젝트 계획서들은 계속 날아든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3년 같은 승리는 그 불길에 기름을 붓는다. 지역 보도는 세인트루이스의 플레이오프 탈락과 LAFC의 연승을 확인했고 MLS 캄은 손 부안과 콤비의 동반 득점 기록을 적었다. 이제 당신 심야 버스 안에서 혹은 한낮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 이 문장을 듣고 있는 은손흥민 시즌의 결말을 어디에 둘 것인가?
LA에 남아한 아시아 선수가 MLS를 환하게 밝히는 도화선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프리미어리그로의 귀환 시즌을 위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것인가? 답이 무엇이든 논쟁이가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손은 지금 60분마다 경기를 결정짓는 상태에 있다. 수치 그 자체가 아니라 지난 24시간 동안 그의 터치와 결정, 마무리가 보여준 리듬이 증명한다. 그리고 전기 회로도를 보듯 축구를 잃는 과르디올라가 그가 MLS에 있어 다행이라 인정한 오늘 우리는 한 선수의 다음 길목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방향 전환을 지켜볼 더 큰 이유를 얻었다. 그는 어디서든 주연이며 나머지 모두가 지도를 바꾸며 따라가야 하는 유형이니까. 마지막은 시티파크의 밤에 온전히 바치자 모든 이론과 논평이 현실의 부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17분, 손은 궤적을 그리기 시작한다. 중앙에서 의미 없어 보이는 짧은 접촉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세인트루이스의 오른쪽 센터백을 반몸만큼 끌어올리는